왜 항상 뭔가 손해보는 느낌일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지독히도 못 믿는다. 주로 문제 중심으로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서투른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들로 하여금 결함은 너무 크게, 능력은 너무 작게 평가하도록 만든다. 자기 능력을 좀처럼 못 믿다 보니 무언가를 배울 때나 일할 때 마음속 불안이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며 운이 나쁘면 시민성 질환을 앓기도 한다.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버거워하는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런 질병을 이용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고질적인 자기회의에 빠져 성장할 기회가 다가와도 지레 포기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거나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지 않고 방기하기도 한다. 불안을 무릅쓰고 과제를 맞닥뜨려 헤쳐나가는 대신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불안에 떠밀려 오히려 광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의욕이 넘쳐 흐르며 어떤 목표든 달성해낼 것 같고 모든 실패를 비껴가려는 듯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이 거듭되어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나에게 상담을 받던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일에서 꽤나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불안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 거지 같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동력으로 일하고 싶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성향과 쉽게 상처받는 성향은 사실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 특히 상심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유독 못 믿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남의 비판이 듣기 싫은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 없고 싫어했던 어떤 부분, 즉 아물지 않은 상처를 하필 건드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정말 운전 솜씨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옆에서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핀잔을 주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도리어 핀잔 주는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특별히 연연하지도 않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건 말건 상관없다고 여기는 점을 누군가 아무리 힐난한다고 해도 본인은 그다지 괴롭지 않다. 마음의 상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이중적인 마음속 잣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늘 자기 인격 자체가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산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 하나하나가 한심한 존재라는 인증처럼 여겨져 괴롭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가장 싫어하고 못 견뎌한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이중적이다. 별 문제 없고 심지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어떤 성향은 야멸차게 타박한다. 스스로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남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런 일은 불가능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오히려 그 바람이 더 크고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약점은 숨기고 되도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약한 이들의 최종 목적은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을 용인하는 것. 말하자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런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거나 타인에게 비판을 듣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 곧바로 충격을 받고 흔들린다.
타인의 크고 작은 거부 유사를 받아낼 만한 완충제로서의 자기애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흔히 명목상의 평화에 집착한다. 그렇게 갈등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다. 남의 비율을 맞추거나 적어도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습관이 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부각하기보다 상대방의 바람에 적당히 맞추는 게 더 내적 갈등이 적고 수월하다고 느낀다. 남의 욕구에 맞춰주려면 내 욕구를 느끼지 않는 편이 더 쉽기 때문이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포기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남들 얘기에 덮어놓고 좋다고 수긍하려면 내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 욕구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평생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 정작 자신의 욕구를 찾으려고 해도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 어려워한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싫어이지만 덮어놓고 네라고 말한다.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의 목은 좌우로 움직일 줄 모르는 듯 좀처럼 싫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자신이 거절을 못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논덜머리가 나기도 한다. 아무리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해도 보통 뭐가 싫은지는 인지하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싫다고 말하고 싶거나 아직 긴가민가 하면서도 항상 좋은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갈등을 두려워하는 성향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거절을 못하는 성향 탓에 일상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린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이거나 아무 일이나 받아들이다 보니 과부하에 걸리기도 쉽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매번 만족시키려 하면 온갖 책임과 과잉 친절을 수행하느라 자신을 무차별하게 소모할 수밖에 없다. 거절하지 못하고 수시로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이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깔려있다. 결국 자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늘상 피로를 느끼며 몸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쉽게 욱하는 사람들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인의 연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최선의 방어를 위해 차라리 먼저 공격하기를 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평화지향적인 성향의 사람보다 대인관계 면에서 무뚝뚝하고 거칠다.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면 와락 덤벼드는 공격성이 두드러진다. 소위 까칠하고 버럭버럭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평화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아무와도 충돌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애교 있게 대하려는 것과 달리 욱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딪히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이들은 사소한 일조차 공격 신호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도 침소봉대하여 분통을 터뜨린다. 심한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방어 욕구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격성이 강한 사람도 속으로는 자신이 남들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려 들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한다고 느낀다. 즉, 이들도 주관적으로는 조화로움에 대한 강박을 보이는 사람과 비슷하게 주변의 요구와 기대 때문에 답답해한다. 다른 이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도 심하게 동요한다. 그래도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지키는 쪽으로 단호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싫다는 표현을 한다. 다만 거절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다. 자기 불안을 가진 이가 평화지향 혹은 공격지향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어린 시절 성장 환경도 있지만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다. 쉽게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충동적인 성향을 안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충동 때문에 제일 힘든 건 정작 본인이다.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반응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성질을 죽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방어와 공격이 익숙한 이런 유형은 모든 타인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남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불안해 오히려 자신이 먼저 남들을 외면한다. 소위 선제 공격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은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한다. 자신은 어차피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일터에 가든 파티를 가든 운동을 하러 가든 사방이 다 멍청이라서 아무하고도 어울릴 마음이 안 난다고 말이다. 이들이 택한 노선은 이른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택한 신포도의 법칙이다. 이들은 저 포도는 시어서 맛도 없고 먹을 가치가 없다고 자신에게 타이른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굳이 마음속 불안을 이겨내고 관계를 맺으려 노력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빈약한 자존감을 추스른다. 조화를 지향하는 이들이 자신은 깎아내리고 남들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전략이다. 이처럼 공격성으로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는 이들은 주변에 딱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쉽게 버럭 화를 내는 성향 때문에 도리어 자기 확신이 강해 보이기까지 한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이 자기보호 전략이 하도 몸에 배 실은 자존감이 튼튼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한다. 특이한 것은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전략을 다 쓴다는 사실이다. 상황 혹은 그날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굴지만 어떤 때는 소심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기분에 따라 남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기도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에 비해 자신감이 충분한 사람들은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타인과 자신을 동등하게 인식한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